제가 한 몇 달 그 이시바 시게로 지금 이제 그 수상인데 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일 방위 조약 제6조는 일본의 유사 사항이 오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데 한미 방위 조약 제2조는 협의하게 돼 있다. 아니, 그 대목은 in due constitutional procedure라고 돼 있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다음에 나온 건데 이거는 북한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북러 신조약 4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외부의 군사적 침공이 있었을 때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데 유엔 헌장 51조와 정당방위 조항과 두 번째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내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률적 절차적 조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 자동 개입이라는 게 바로 자동 개입이 아니고 그 법적 조치를 만들어놨죠. 그건 한미동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북러 신조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내 절차라는 거는 의회 비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선포할 때처럼. 두마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북한도 보내게 돼. 근데 이번에 보내는 게 이게 정식 파병이라고 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난 북한 헌법은 체크는 안 했었는데 그 북한에서도 결국에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뭐 그걸 결정했는지도 모르죠. 보도만 안 하니까. 그럼 현재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핵무장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그 쉽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5년 내에 뭐 석윤열 교수 같은 사람 뭐 6개월에 우리가 뭐 100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그것도 전문가 의견을 따르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사람은 한국 정부가 은밀하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앞으로 5년 내에 뭐 10개 만들면 잘 만드는 건데 뭐 거기에도 엄청난 국제적 규제가 오니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럼 북한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60개 갖고 있는 데서 그때 되면 150개, 200개가 될 텐데 그럼 그거 갖고 다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 했었을 때 미국이 그걸 용인해 주느냐. 용인 안 해줄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5년 이내에서 뭐 5개에서 10개 핵무기를 갖고서 북한이 갖고 있는 150개에서 200개, 많게는 300개 핵무기 오고 달아야 되니까 불균형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해커 박사 같은 사람은 차라리 하지 말고 미국 믿어라. 미국 뭐 1700개 이상 되는 핵무기를 지금 실전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웬만한 것은 한미 연합전력 갖고도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다. 뭐 지금 해도 된다. 그 현무 5 같은 경우는 뭐 핵무기 오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하면서 그걸 부스러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시크프리드 해커 박사인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무기장을 갖게 되고 한미 동맹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중국의 직접적 타겟 대상이 돼요. 그럼 동북아 핵전쟁의 최전선이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도 하면서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이 인식하는 것은 북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중국 대상하는 거고 러시아 대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심양 포함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 핵무기가 지금 한반도를 겨냥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쟁 발발하면 1차적인 타격이 우리한테 오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국하고 협력해서 어떻든 간에 북한이 지금 핵무장의 속도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해체시키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예방 외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린 외교하지 않고 계속 무슨 억지다, 힘을 통한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외교의 본분 또는 대통령의 국정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같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핵공격할 수 있는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두 국가론 얘기하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오해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 우리의 기본 노선은 두 국가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남북연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한의 통일 정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제도, 두 개의 정부 상태에서 남북연합을 만들어서 사실상의 통일, 제도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통일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난 후 남북한 간의 동질성, 그건 우리 자유민주적 질서겠죠. 그것이 구축이 됐을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일의 궁극적 형태를 정하자.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때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남북연합,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남북연합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북한의 입장은 뭐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를 들고 두 개의 지방 정부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이 고려연방제를 주장할 때부터 기본적인 게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연방제도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많이 하니까 뭐 연방제라고 하는 게 남조선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술수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나온 게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걸 갖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갖고 있는데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지방정부를 갖는데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 많이 주는 이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영어로 confed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제안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걸 뒤집은 거죠. 선대의 정책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 일국가론이 아니고 두민족 두국가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 남쪽에서 자유의 북진 통일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체제가 살아야 되고 국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에서 두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과 북은 이제 두 개의 완전한 별개의 국가다. 국제법을 준수하라.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건 뭘 의미하니까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라. 안 하면 우리가 전쟁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입장에서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보수적인 분들이 북한이 적화 통일하려고 오고 뭐 한반도 평정하려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라고 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극히 방어적인 것이다. 지극히 방어적인 대안으로 나오는 게 두 개의 국가론이에요. 거기 기본적인 흐름은 그거예요. 두 개의 국가에서 국제법 지켜서 우리의 주권 영토 함부로 넘보지 말라. 이게 북에서 주는 메시지예요.